그러면서 이제 연결되는 게요. 여기 just do it이 있잖아요. 이 필라이트가 하는 말이 just do it이 아니고 just don't stop. 그만두지만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여기에서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클리어하게 정의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포기랑 멈춤이 있잖아요. 네. 이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는 인사이트를 보여주거든요. 네. 이런 말을 해요. 창업가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식의 영웅담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가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한마디로 사기꾼이다. 기업가는 때로 포기해야 할 때를 알고 다른 것을 추구해야 할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포기가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업가는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만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책은 여기 익숙한 로고가 보이시죠, 예. 여러분? 나이키의 창업자 필라이트의 자서전 슈독입니다. 슈독. 신발에 미친 사람 이런 얘기인데 한번 오늘 슈독. 오랜만에 굉장히 좀 두께감이 있는 책입니다. 500페이지가 넘어가는. 네. 제가 하드님께 이번 8월에 우리 하고만다 책은 제가 추천을 했는데 요즘 주변에서 경기도 어렵고 시대도 빨리 변하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들 때 저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다시 힘을 내게 해준 책이 이 슈독이어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제가 강연 다닐 때도 마음이 잘 어두워요, 힘들어요, 뭐 에너지가 안 생겨요. 그래서 한번 슈독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2025년에 키워드라고 한다면 불황 그리고 힘들다. 여러분들 저스트 두 잇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나이키가 만들어 온 과정과 저는 이 창업자가 이 나이키를 설립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그 과정에 그 얘기를 그 과정을 우린 얼마든지 그걸 따와서 내 삶에 모방을 해서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해보면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 나이키와 같은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마음입니다. 한번 오늘 오기 전에 이제 필라이트에 대한 얘기 할 거니까 나이키 한번 찾아봤어요. 글로벌 브랜드 가치 네. 평판. 나이키가 지금 현 시점에서 몇 위인가? 네. 정말 대단합니다. 나이키는 지금 이렇게 나이키 한물 갔다 뭐 이런 얘기 있고 하는데 5계단을 하락해서 전 세계 14위예요. 탑 10 안에 작년까지는 들어 있었다는 네, 거죠. 14위. 14위. 근데 보면은 나머지 위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면요. 네. 애플 1등, 2등 마이크로소프트, 네. 3등 아마존, 4등 구글, 5등이 삼성입니다. 야, 삼성. 예. 6등이 도요타, 토요타, 예. 7등이 코카콜라, 코카콜라, 8등이 메르세데스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9등이 맥도날드, 맥도날드, 10등이 BMW, BMW, 11등이 루이비통, 루이비통, 12등이 테슬라, 테슬라, 예. 13위가 시스코, 시스코, 그 다음에 14위가 나이키고요. 나이키. 와. 바로 밑에가 인스타그램입니다. 나이키가 여전히 브랜드 자체가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는 필라이트가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계속 중간중간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졌다라는 대목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위대한 힘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회의도 하고 물론 물어보지만 자기 자신에게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서 나는 과연 어떤 기업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혼자서 자기 혼자 대화를 많이 하고 제가 이번 달 제가 내일 라이브 강연할 그 책을 햄릿으로 뽑은 이유가 햄릿에서 저는 가장 배우고자 하는 말이 혼잣말이에요. 햄릿 보세요. 제일 유명한 대사 뭐 있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혼잣말이라는 거는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익숙하지가 않아. 근데 햄릿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은 혼자 있잖아요. 다 혼자 얘기하고 혼자 질문하고 혼자 고민해요. 이 필라이트도 물론 같은 동역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 만난 얘기도 재밌고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의 가장 큰 힘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심지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질문을 던지는데 그냥도 던지지만 우리는 하고 만다는 이 책에 대한 힘을 얘기하는 거니까 433쪽에 보면 중간 밑에 보면 내가 과연 잘한 것일까? 사람들에게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라.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낸 결과로 당신을 놀라게 하라. 이는 패튼 장군이 병사들을 지휘한 방식이다.
그러나 이것이 버트페이스에도 적용되는가? 질문이죠. 그 앞에 이런 얘기 나오죠. 우리 동료들은 전쟁에 관련된 책은, 왜냐면 사업은 전쟁이니까 전쟁에 관련된 책은 다 읽었다. 그러니까 패튼 장군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방식을 그대로 제가 손자병법 갖고 와서 이겨놓고 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처럼 내 혼자 고민하는 힘, 이게 우리는 내가 아직까지 나의 사유 시선이 높지 않을 때는 혼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책 읽는 1번 질문이 저는 좋은 질문을 잘 던지기 위해서 읽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 혼자 그냥 던지는 거랑 이렇게 책을 통해서 패튼 장군이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과연 이 지휘 방식이 내가 적용할 수 있는가? 나는 고민했다. 어쩌면 내가 좀 더 나서야 했는지도 모른다.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했는지도 모른다. 저는 제가 이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에서 뭘 가져와서 요거를 내 사례에 맞게 변형하면서 질문을 던져서 요 상황을 내 일, 내 사업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던지면서 엄청난 그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필라이트가 요거 아주 잘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필라이트가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게 일단 이 자서전을 읽다 보면 그냥 알게 됩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갈 문제, 그리고 나아가야 할 목표에 대해서 우리는 원리를 알면 그게 보이는데, 예를 들면 제가 자본주의 요즘 설명할 때 우리가 삼각형이다, 이 원리를 딱 놓고 이거를 딱 알면 내가 어딘지를 찍을 수 있어야 돼. 나는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구나. 삼각형의 한 밑에서 요 정도. 목표는 정확하죠. 나는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갈 것인가. 이거가 있어야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데에 무조건 성장하겠어. 무조건 돈을 많이 벌겠어. 이러면 저도 그렇게 해서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찍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위로 올라가겠다. 이런 방향성 같은 것들이 그냥 있을 때 안 생기던 것들이 이런 독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읽은 다음에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충분히 내 안에서도 대답이 찾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 슈독에서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게 책을 읽고 그거를 나한테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라. 예, 그래서 책을 그렇게 읽으시면 이 중심이 있어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이 있으면요. 레벨 1은 개인, 나입니다. 여러분, 개인, 나. 그다음에 레벨 2가 이제 조직, 사회죠. 회사일 수도 있고요. 우리 동호회일 수도 있고, 이렇게 내 친구 집단일 수도 있을 거고요. 좀 더 넓게는 뭐 내가 사는 동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레벨 3은 이제 국가 단위, 이렇게 본다고 하면 무조건 포커스를 레벨 1에 두고 생각해 보는 그 연습을 해 보시는 게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도움이 아마 되실 거고, 좀 많은 부분이 클리어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신발에 대한 얘기여서 저기 나오죠. 269쪽에 보면 사람은 하루 평균 7,500보를 걷는다. 평생 2억 7,400만 보를 걷는다. 이거는 지구 6바퀴다. 보통 요런데요. 제가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다녔는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최근에 이제 제 차가 수리할 때가 돼서 들어갔더니 아니 벌써 22만을 타셨어요? 이런 거예요. 제 차가 5년 됐거든요. 그 전 차가 30만 넘어서 팔았어요. 그 전 차도 30만 넘어서 팔았거든요. 그럼 두 개 합치면 벌써 80만이죠. 그 전에 차들이 10만이에요. 따져보니까 정확하게 100만 킬로야. 98년에 차를 샀거든요. 98년부터 지금까지 운전만 저는 지구, 여기는 보통 평생에 지구 6바퀴 다닌다는데 저는 25바퀴. 일단 100만 킬로면 지구가 한 4만 킬로 되거든요. 둘레가. 지구를 25바퀴.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그래서 저는 제가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제가 강연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좀 여러분 물리적으로 좀 여러분들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정말 물리적으로도 다니시고, 물리적으로 못 다닐 때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게, 내가 못 다닌다면 방에 있음으로써 내 머리는 독서를 통해서 해외로, 우주로, 아니면 그냥 상상의 나라로, 없는 세계로, 이렇게 내 물리적이든 상상적으로든 기회라는 거는요 확률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도전을 많이 한 사람들이 결국은 얻어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향이 뭐예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곳에 한번 이렇게 안주해서 안정적으로, 뭔가 우리 안정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하나가 딱 만들어지면 나는 거기서 안주하고 안 움직이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건물주 되면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그냥 거기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그 삶은 제가 그래서 녹슬어 사라지지 않고 달아서 사라지겠다 그 말이 가만히 있으면서 거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녹쓰는 거잖아요. 저는 무슨 위대한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잘 죽기 위해서는 달아야 돼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한 발짝이라도 더 어딘가로 나아가고 뭘 향해서 나아가고 움직이다가 죽어야 돈 결과 이런 걸 떠나서 아 내가 한번 34살에 그 죽음 앞에 가보니까 아 이게 한 발짝이라고도 마지막까지 뭔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움직일 때 그러다가 죽어야지 잘 죽는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돈키호테 뮤지컬로 번역된 돈키호테에 보면 돈키호테의 가장 제일 유명한 곡이 Impossible Dream이에요. 이룰 수 없는 꿈. 이룰 수 없는 꿈일지라도 가자 저 별을 향하여 이렇게 하거든요. 그 가사 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했을 때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평화롭게 되리라는 가사가 있어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한 발짝 계속 나아가고 움직이고 이럴 때의 기회가 따라온다는 거. 정말 이 필라이트가 그때 일본 안 갔으면 나이키는 없는 거예요, 사실. 없죠. 여러분 아직 안 읽어보셨거나 나이키 히스토리를 모르실 수가 있는데 아식스와 형제 브랜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 아식스의 전신일 거예요. 오니츠카 타이거. 츠카 타이거. 네, 오니츠카 타이거. 요즘에 또 유행이어서 많이들 맞아요. 신으시는데 이 필라이트가요. 1964년도에 처음 했던 게 BRS였어요. 블루 리본 스포츠였어요. 나이키가 아니고. 뭐였냐면요. 일본에 있는 오니츠카 타이거 신발을 사다가 미국 서부에 파는 서부 총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니츠카 타이거가 미국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진출을 하려고 하는 네.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배신을 당하고. 남의 브랜드를 팔지 않겠다. 그렇죠. 네, 우리 브랜드를 만들자. 그게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탄생한 게 나이키. 네. 라는 브랜드를 설립을 했죠. 예, 그렇게 시작이 돼서 그래서 일본 얘기를 하시고 지금 그런 겁니다. 아, 그 총판으로 판매했다고 하니까 제가 왜 바람개비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가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게 하려면 바람개비를 들고 앞으로 달려나가면 된다. 똑같은 얘기를 이거는 이제 여기 역자이신 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필라이트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고객이 찾아올 가게가 없다면 내가 직접 고객을 만나러 가면 된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가 바로 내 가게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필라이트가 뭐 인터뷰 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한 거죠. 총판하면서 창고에서 자기 집에서 판매하다가 안 찾아와? 그럼 내가 찾아가면 되지. 이 안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했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제가 또 한동안 최진석 교수님의 물건 제도 철학 이 얘기 엄청 했잖아요. 물건을 팔지 않고 철학을 판 기업 제가 1번으로 예시를 든 기업이 나이키였잖아요. Just Do It이라는 철학을 줬잖아요. 여기 앞부분에 보면 필라이트가 뭐라고 해놨냐면 사람들이 매일 몇 킬로씩 달리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믿었다. 제가 책 쓰고 강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거의 대입이거든요. 사람들이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으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기꺼이 책을 쓰고 싶고 기꺼이 강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바탕이 됐을 때에 기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지 무조건 내가 그 돈만 벌겠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 저는 벌 수 있는데 이렇게 세계 15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 이런 거는 반드시 저는 이런 그 철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거기까지 못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니츠카 타이거한테 이제 결별 통보를 네. 배신을 당했을 때 네네. 그때 직원들에게 했던 말이 이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나오잖아요. 여기 네. 보면 우리는 다른 브랜드는 팔지 않겠다. 네.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자. 어렵고 힘들 거다. 전쟁일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자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 외부 환경이 급격한 변화들에 취약하죠. 예, 그리고 걸어가는 길에 한순간 앞이 깜깜할 때 이때 필라이트가 보여줬던 그 상황을 정확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러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상황에
그 두려움에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는구나. 네. 이 필라이트는 그것 자체 압도당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네.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 나폴레옹 힐 이 책 가져왔습니다만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두려움 그 자체보다 두려워할 것은 없다. 가장 두려워할 건 두려움 그 자체다. 네네. 그 상황보다. 이 말을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해준 게 나폴레옹 힐이었어요. 나폴레옹 힐이 미국의 그 윌슨 대통령, 그다음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다 당선되고 나서 나폴레옹 힐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일종의 조언이나 네. 고문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요. 조언을 구하고.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 상황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돼서 네.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나 포기해버리거나 혹은 네. 도망치거나 그거로부터 벗어나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필라이트는 여기 보면 자서전이기 때문에 두껍고 엄청난 수많은 난관들과 위기 뭐 소송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수출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 뭐 사무실 구하는데 뭐 구하러 가고 별의별 난관들이 많은데 한 번도 그것 자체에 압도당하지는 않았어요. 네. 물론 이 개인의 괴로움과 힘듦 이런 것들도 여기 많은 감정들도 나오긴 하지만요. 압도당하지 않았다는 게 인상 깊었고 그러면 압도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건 내 능력 밖인데 같이 동업자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능력 밖인데라고 하니까 필라이트가 이 말을 해요. 원래 능력 밖의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성공하려면 원래 능력 밖의 일을 해야 네. 능력 밖의 일을 해야 원래 성공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능력 밖의 일이야 네.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 역시도 압도당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시간은 요만큼인데 해야 될 건 이만큼이고 네. 그럴 때 계속 이 말을 중얼거립니다. 한 번에 하나씩. 이것도 뻔한 말인데 네. 저 혼자 중얼거려요. 실제로 소리를 네. 내서 네. 한 번에 하나씩. 네. 예.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한테는. 한 번에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이 필라이트가 또 오리건주의 운동선수였지 않습니까? 네. 육상선수였습니다. 그 말을 한대요. 뛰는 도중에 몸이 그만 쉬자. 왜 뛸 때 이제 뛰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네. 와, 못 뛰겠다 싶은 순간 있잖아요. 네. 그때 자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신호를 보내와도 좋은 의견 고맙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달려보자. 네. 라고 이제 스스로 그러면서 사업할 때도 이제 필라이트가 수많은 실패나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에서 이쯤에서 접는 건 어떨까? 네. 라는 그런 목소리가 와도 필라이트는 좋은 의견 고맙다. 근데 나는 계속 달려볼게. 네. 그러면서 이제 연결되는 게요. 여기 just do it이 있잖아요. 이 필라이트가 하는 말이 just do it이 아니고 just don't stop. 네, 그만두지만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여기에서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클리어하게 정의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포기랑 멈춤이 있잖아요. 네. 이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는 인사이트를 보여주거든요. 네. 이런 말을 해요. 창업가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식의 영웅담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가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한마디로 사기꾼이다. 기업가는 때로 포기해야 할 때를 알고 다른 것을 추구해야 할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포기가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네. 기업가는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네. 일견 보면 모순적으로 들리거든요. 아니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면서 기업가라면 뭐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 저기 있는데 목표 지점까지 걷거나 뛴다고 할 때요.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엄청나게 높은 벽이나 못 가는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아득바득 뭐 말도 안 되게 뭐 기어 올라가서 저 벽에서 뛰어내려서 다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벽이 나타났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돌아가서 이렇게 가면 되겠네. 예, 우회해서 계속 뛰어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끈기, 우리가 보통 끈기 포기하지 마,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끈기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진정한 끈기는 막무가내로 막 한 길만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네. 내 목표가 저긴데 내가 가기로 했으니까 여기 벽이 나타났어도 이거를 막 뛰어넘고 막 이게 아니라요. 최종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길에서 멈추지 않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우회도 하고 시행착오들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나가는 거죠. 즉 중단만 하지 않으면 된다. 네.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그 북극성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북극성을 향한 그 전체 여정을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중단하지 않고 그걸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서 내가 이 벽을 넘지 못하면 난 포기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포기와 멈춤은 다릅니다. 멈추지만 않고
그래서 Just Don't Stop이라고 필라이트가 강조하는 부분이 그 부분 이어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Just Do It과 Just Don't Stop. 저도 거기에 줄 막 쳐놓고 했는데 마지막 페이지인데 저도 이 처음에 문장 읽으면서 포기는 뭐고 중단은 뭐지? 이래서 독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결되면서 이해가 잘 되는 게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한 노인과 바다에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문장인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지 않아. 제가 패배 얘기할 때 그러니까 지는 거 괜찮아요. 지는 거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포기해도 괜찮아요. 배가 안 좋은 거거든요. 배가 여기서 중단이에요. 배가 한문으로 이렇게 사람이 등지고 있는 것처럼 앉아서 배는 뭐냐면 져서 달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단이에요. 그죠? 중단인 느낌이죠.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여기서 얘기했었나요? 그 정대세 감독이 축구의 인생에는 이기거나 했더니 그 팀들이 지거나 이랬는데 정대세 감독이 아니요, 이기거나 배우거나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포기할 부분은 우회하고 포기하고 나는 계속 가는데 포기하면서 배우는 거죠. 돈스탑 이랬는데 이렇게 저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오니치카 타이거에서 이제 필라이트는 나 이제 이걸로 끝났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는 안 만들어도 되고 그지. 그거 일본에서 계속 보내주는 대로 쫙 팔면 자기 미래가 완전 장밋빛이고 이보다 쉬운 것도 없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방에 그냥 정말 땅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중단할 거든요. 그 정도로 타격을 맞으면. 그랬는데 중단을 안 하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한번 패배한 거죠. 질 수 있지만 거기서 배우고 여러분 반드시 그런 위기 역경 시련을 겪고 나면 중단만 안 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패배했던 그 포기했던 그 순간이 계속 이어져서 나가면 그 순간은 결국은 성장의 순간, 배움의 순간이 되는 거지. 이거를 등지고 달아나면 진짜 이거는 정말 비극이 되는 거고 내 인생에. 그러니까 중단하지 않고 계속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중간에 몇 번 포기해도 됩니다. 우리가 책 읽다가 이 책 끝까지 못 읽고 포기해도 됩니다. 도저히 안 읽어지면 여러분 이 책이 지금 내 지금의 그 수준에 안 맞는 거다라고 제가 제와버를 27살에 샀더라고요. 40살에 읽었어요. 매년 도전했다가. 그러니까 매년 포기한 거죠. 근데 40살에 결국은 40살에 읽으면서 너무 한 장 이게 넘어가는 게 아까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했다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거나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돼요. 포기라는 거는 어쩌면 지혜거든요. 너무 우직하게 이거 안 읽어지는데 끝까지 읽으려고 하다가 이 독서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면 그러면 오히려 이게 안 좋은 거니까 요거를 조율을 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자기가 믿는 걸 스스로 증명하려고 계속해요. 갈색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갈색이 아니어도 갈색 비슷한 베이지나 그런 것도 다 갈색으로 인식이 되고요. 초록색도 진짜 초록이 아니고 민트나 이런 색깔들도 다 초록색으로 다 인식이 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내 인생의 이 궤도를 좀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정말 일주일만이라도요. 관점을 한번 바꿔보고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내가 갈색에 집중하고 있는지, 초록에 집중하는지, 내가 운이 좋다고 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는지, 운이 나쁘다고 하는데 집중하고 있는지,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다, 나는 경제적으로 성공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돈복은 없다, 저 부자는 글렀다 라고 생각, 어디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 그 집중하는 것도 바꿔보고 내 안의 기준들도 바꿔보고 이렇게 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있을 겁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은 걸리겠죠. 지금 저희가 계속해 나가는 것, 끈기, 포기와 멈춤 뭐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요 나폴레옹 힐 많은 분들이 나폴레옹 힐이 그냥 되게 옛날에 살았던 자기계발의 구루 정도로만 알고 계신데 실제로 대공황 시기를 앞뒤로 해가지고 윌슨 대통령과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도움이 되는 말들도 많이 듣고 했을 정도로 이 나폴레옹 힐은 그 정도로 인사이트가 있는 저자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끈기와 관련해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나서 가져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 런던 하트퍼드셔 대학교의 심리학과에서 실험했던 실험 결과를 얘기를 해줍니다. 동전 던지기 게임이에요. 뭘 누르는 것도 없고 화면에 만화 캐릭터가 삐삐삐삐삐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네. 동전을 찍 던져요. 네. 그다음에 삑 하면은 이게 앞인지 뒤인지 그냥 맞추는 겁니다. 앞, 뒤 이것만 맞추는 거예요. 그 실험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했어요. 그룹을 나눈 기준은 뭐였냐면요. 실제로 자기가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한 그룹, 그다음에 한 그룹은 나는 별로 운이 없어. 나 운이 안 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그룹. 그리고 그 동전 삐삐삐삐삐 앞뒤 단순한 그 게임을 하게 한 거죠. 결과는 어땠냐면요. 당연하겠지만 양쪽 그룹 다 거의 유사했어요. 맞춤 비율이요. 왜냐면 50%니까요. 계속 50%니까 맞춤 비율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끝나고 실험 끝나고 자 어땠어요? 인터뷰를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운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룹은 되게 많이 맞췄다고. 진짜 많이 맞췄다고. 이거 50% 확률인데 저 이렇게 많이 역시 운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운이 안 좋은 그룹들은 다 틀리다.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고. 아니 50% 확률인데 절반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안 맞지? 역시 연구진이 밝혀낸 건 이거였습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일들을 더 많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반면에 운이 나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좋은 일은 별로 기억 안 하고 안 좋은 일들을 훨씬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었대요. 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 뭔가 팩트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연대기들을 쭉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 동전 던지기 게임처럼 이 사람들은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냥 비슷비슷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처하는 본인의 회로가 필터가 좋은 일을 기억하고 난 운이 좋아 그러면서 긍정적인 에너지 마음으로 또 다른 걸 바라보고 제가 여기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 운이 좋다는 이 필터를 쓰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운이 나쁘다는 필터를 쓰고 바라보는 겁니다. 미국의 토니 로빈스라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와 더불어 지금 현재 이렇게 오래된 나폴레옹 힐 같은 구루들이 다 세상을 떠났고 이제 몇 안 남은 이제 자기 개발계의 구루인데요. 토니 로빈스가 이제 미국의 한 팟캐스트에 나와서 실제로 이제 진행자 분께 했던 거예요. 제가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하나 해볼게요. 작가님, 이 지금 스튜디오에서 갈색 물건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대한 지금 많이 기억을 해주십시오. 갈색입니다. 이제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고 자, 방금 본 것 중에 빨간색은 어떤 게 있었죠? 한 개도 없어요. 눈을 떠주십시오. 여기 있네. 당연한 말이지만 빨간색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이유는 갈색만 찾으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초록색을 한번 이 스튜디오에 있는 초록색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찾았어요. 눈을 이제 감아주시고요. 초록색 어떤 게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나무도 있고 저 책 사이에도 초록색 있었고 맞습니다. 저 카메라 뒤에도 초록색 있고요. 맞습니다. 이제 눈을 떠주시면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번에는 초록색이 훨씬 많이 보였잖아요. 왜냐하면 작가님께서 아까는 빨간색을 갈색을 찾았고 이번엔 초록색을 찾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사람은요. 어떤 믿음이 생기면 그걸 증명할 것만 찾게 돼요. 예를 들면 베이지를 보면서도 갈색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지금 요거 베이지인데 갈색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버건디를 보면서도 갈색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찾았다고 느끼고 싶으니까요. 찾고 싶으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럼 초록색도 사실 아까 저기 말씀하신 것도 약간 민트색이거든요. 근데 다 초록색 범위로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찾았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평소에 진짜 완전 망했다. 진짜 힘들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런 것만 보입니다. 갈색을 보게 되고 초록색만 보게 되는 것처럼 어떻게든 그런 것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나한테는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은 자기가 믿는 걸 스스로 증명하려고 계속해요. 갈색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갈색이 아니어도 갈색 비슷한 베이지나 그런 것도 다 갈색으로 인식이 되고요. 초록색도
진짜 초록이 아니고 민트나 이런 색깔들도 다 초록색으로 다 인식이 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내 인생의 이 궤도를 좀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정말 일주일만이라도요. 관점을 한번 바꿔보고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내가 갈색에 집중하고 있는지, 초록에 집중하는지, 내가 운이 좋다고 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는지, 운이 나쁘다고 하는데 집중하고 있는지,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다, 나는 경제적으로 성공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돈복은 없다, 저 부자는 글렀다라고 생각, 어디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 그 집중하는 것도 바꿔보고 내 안의 기준들로 바꿔보고 이렇게 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있을 겁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은 걸리겠죠.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하대님 말이 맞는 게 이게 주변의 지인들을 보잖아요. 그럼 제가 4.6kg 살이 빠진 상태로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이고 자기 생활이 좋은 애들은 야, 너 얼굴 갸름해져서 야, 인물이 산다야 뭐 이렇게 보여요. 근데 부정적이고 자기 생활이 지금 꼬여 있고 그런 사람들은 너 요즘 굶었냐? 너 못 먹고 사냐? 말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적할 게 먼저 보여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봐봐요. 지적이 먼저 나옵니다. 여성분들 아무리 파마 새로 하고 예쁘게 꾸미고 귀걸이 사고 예쁜 거 쫙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너 어제 라면 처먹었냐? 눈이 왜 이렇게 뚱뚱 부었냐? 말하는 게 한국인이에요. 그럼 이걸 바꾸려면 내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면 지금 하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부러라도 우리는 안 좋은 거부터 보이는 게 한국인의 DNA예요. 근데 그거를 말하지 말고 사람 만날 때 친구 만날 때 아 얘가 진짜 안 좋아 보이고 안 좋은데도 내가 얘를 칭찬할 거를 좋아 보이는 걸로 찾아내서 그거를 눈이 뚱뚱 부은 거를 야 너 오늘 맹꽁이처럼 너무 귀여워 이렇게 계속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 생활이 점점 긍정적이고 선순환이고 하대님 얘기하신 그게 이런 원리로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부정적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의적인 민족이라 이 자꾸 부정적인 어떤 도전하려고 그러면 아유 내가 뭘 되겠어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든 일부러라도 하다 보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긍정적인로 보려고 하고 그걸 찾으려 하고 말도 그렇게 내뱉으려고 하면 그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하대님 얘기하신 그 토니 로빈스한테 여러분들 강의 안 들으셔도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키 하면 저스트 두 잇이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359쪽의 중앙쯤 밑에 보면 우리는 브랜드뿐 아니라 문화를 창조하려고 한다. 우리는 복종, 진보함, 단조로움을 거부한다. 우리는 제품뿐 아니라 아이디어, 즉 정신을 팔려고 한다. 우리는 뭔가를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제품을 만들든 서비스를 만들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파셔야 되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그럴 때에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브랜드도 좋지만 나는 내 상품에 나는 어떤 철학 나이키 하면 여러분 딱 알 수 있잖아요. 나이키는 저스트 두 잇이라는 걸 담았구나. 그러면 나는 내 상품에는 뭘 담을 수 있겠는가. 이거를 금방 찾아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계속해서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나는 오로지 물건만 판다. 이거 하나 팔아서 물건으로만 팔면 100원 받아서 10원 남긴다. 끝이에요. 근데 여기에 철학을 담아놓으면 얘가 100원에 팔아서 10원 남았지만 얘가 저스트 두 잇이라는 날개를 달고 지가 다니면서 지가 사실 홍보하고 장사하고 영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내 제품 하나에만 제품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기에 어떤 스토리, 내 정신, 영혼 이런 거를 담을 수 있을까? 이제 AI 시대에는 여러분 스토리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드님하고 저하고 이제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저희 모양 똑같이 근데 좀 더 멋있고 뭔가 철학적인 눈빛에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톤으로 AI가 나와서 하고 만다 할 겁니다.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게 안 나와닿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하드님과 제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하드님의 그 퇴사하고 저 교통사고 나고 개그맨이었다가 작가로 변신하고 여러분들이
저희 얘기에 힘이 되는 바탕이 그 스토리에 힘이 있거든요. AI는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지가 지혜로운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 조언 이런 건 되지만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게 그 AI는 물론 AI도 그런 다음 나오고 나서 걔가 창조된 후에 20년 후에는 지가 뭐 내가 살아보니 이런 말 할 수 있겠지만 당장 AI 캐릭터가 나온다면 우리를 못 이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품 제품에 우리가 그래서 스토리 하는 이유가 그 전에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토리 하는 이유가 AI 시대에 여러분의 스토리를 쌓아가야 여러분들의 상품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체의 삶의 스토리, 내가 상품이 돼서 내가 just do it이라고 던져줄 수 있는 내 삶으로 스토리 철학을 어떻게 쌓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브랜드가 되지 않으면 이제 AI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대체되지 않은 내가 브랜드가 되지 않으면 AI 시대에는 반드시 대체됩니다. 반드시 대체돼요. 내가 그 브랜드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요즘 강연 가면 숙제를 내주거든요. 내년 이맘때까지 여러분들의 이름 세 글자가 네이버에 검색되도록 목표를 가지고 한번 뭔가를 해보세요. 그리고 질문을 내 이름 세 글자가 네이버에 검색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이 얘기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스토리, 내가 브랜드.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스토리 없으시면 AI가 뚝딱 만들면 그냥 바로 대체입니다. 왜? 저렴하기 때문이죠. 이 책이 또 하나 정말 위안을 주는 건 천하의 나이키 창업자도 저렇게 인간적으로 힘들어하고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진짜 저랬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천하의 무슨 나이키 창업자 지금 오레곤주 미국 오레곤주의 부자 1등이에요. 1등 주에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힘들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드실 텐데 그러면 그 과정을 우회하고 어떻게 가고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책에 스토리로 실리면은 사람마다 다 모든 스토리가 다르겠지만 이 자서전의 스토리가 기승전결이 완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지난 5년간 지난 3년간 내가 책을 낸다고 했을 때 쓸 말이 없다. 나는 월요일 날이면 아침에 나와서 출근을 하고 회의를 하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퇴근을 한 다음 넷플릭스를 보고 아니면 유튜브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 금요일까지 그렇게 살고 토요일과 일요일엔 취미생활 뭐를 했다. 다시 월요일이 찾아왔다. 네. 계속 이렇게만 된다면 책이 안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의 자서전이 지금 별로 쓸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는데 아무것도 nothing special 하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달에 제가 원래라는 말 우리가 쓰지 맙시다. 난 원래 닭발 못 먹으니까, 난 원래 물놀이 싫어하니까, 난 원래 동그란 걸로 하는 거를 안 좋아하니까, 내가 평범하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는 거는 어떤 틀 속에서 늘 하는 비슷한 패턴으로 살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멀리 많이 다녀봐야 된다. 몸으로 못 가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내가 안 해봤던 거, 여러분, 그래서 모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래라는 틀을 깨고,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 안 해. 이런 원래라는 말 쓰지 마시고 모든 걸 열어놓으시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스펙타클해지려면 내가 진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닭발을 못 먹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영원히 닭발 먹으라는 게 아니라 못 먹을 것 같아서 안 먹어본 거거든요. 한 두세 번은 한번 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이야기가 평범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해봐야 돼요. 책의 거의 끝부분에 제가 이 부분을 하대님에게 읽어주세요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545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20대 중반에 여기부터 하대님의 목소리로 한번 그 6줄, 5줄, 그 끝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대 중반의 젊은이들에게는 직업에 안주하지 말 것을 권하고 싶다. 천직을 찾으라.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더라도 계속 찾도록 노력하라. 천직을 찾으면 힘든 일도 참을 수 있고 낙심하더라도 금방 떨쳐버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성공에 이르면 지금까지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천직을 찾으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타고난 천직을 찾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스토리 아까 말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서 그게 그냥 천직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계속 뭔지 모르더라도 계속 찾도록 노력하라. 결국은 그래서 요 뒤에 보면 그렇게 해서 성공에 이르면 지금까지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사실 제가 지금도 문득문득 자다가요. 내가 34살에 작가 고명환을 찾지 못하고 죽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렇게 자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지금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천직 중에 하나인 이 고명환 작가 고명환을 찾아낸 게 그러니까 이 필라이트가 얘기한 그거를 해내면 지금까지 느꼈던 것과 전혀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기분이 뭔지 알아요. 저는 이 필라이터도 돈을 잘 벌어 행복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성공의 기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정말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있음 그리고 어떤 충만함 이런 어떤 느낌 저는 그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천직을 찾으셔도 되고 꾸준함을 통해서 그걸 천직으로 만드셔도 되고 내가 천직인 줄 몰랐지만 남들은 나를 그거를 천직으로 봐주셔도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단계의 기분을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러려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계속 찾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찾아지고 그 과정 자체가 또 즐겁습니다. 그런 이 느낌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뭐 49인데 51인데 천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작가님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 54살이에요. 지금 천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죠. 왜냐면 지금 뭐가 간질간질한 거예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몸이 지금 뭔가 그 질문 자체를 20, 30대 때 잘 못 던집니다. 내가 49, 50 하는데 천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도? 라고 한 거는 지금 여기서 책을 조금만 읽으시면 반드시 찾아지는 그 단계에 이미 들어서신 거예요. 질문을 던진다는 거는 이미 뭔가가 우리 뉴런에서 시냅스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그 궤도에 접어 드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 방송 계속 함께 하시고 책을 우리가 소개해주는 책들을 그냥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진짜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나도 한번 내 천직을 찾아보자. 49, 51 딱 천직 찾기에 좋은 나이십니다. 네, 여러분도 우리 하고만다 함께 하시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았죠? 그렇게 한번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그리고 AI 시대에 절대 대체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모든 분들이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 딱 가지시고 하고만다 크게 한번 외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감독님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신 그거 하고 만다! 세계로